괴담이라고 치기에는 그저 무섭지 않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.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.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2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.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 처음 수술이란 것을 했었습니다.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죠.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굉장히 작고 허약했지만 수술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.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 눕듯이 끙끙거리며 잠을 잤습니다. 이때 가위가 눌렸습니다. 그제껏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터였습니다. 그 순간 힘들어?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. 저는 엄마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. 그러자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 가위가 풀리더라고요.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단순하게 넘겼습니다. 그 일이 잊혀질 즈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.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.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또 가위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.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도 벅차더라고요.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. 또 힘들어?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힘들어.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.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자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 2번째 가위는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첫 번째 가위는 엄마께서 계셨지만 저희 엄마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. 엄마도 저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. 또한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또 겪고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여전히 저는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었습니다. 삶과 미래의 가능성에 고민만 하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칼과 밧줄 같은 것을 구해다
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놓고는 했습니다. 심신이 지쳐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,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었죠. 무턱대고 손목을 그었습니다.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 깊게는 베지 못해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군요.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제대로 취직 하나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. 그날 또 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. 힘들어?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저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. 그런데 대답하면 바로 풀어주던 지난 때와는 달리 이 말을 들려주고는 가위를 풀어주더라고요. 괜찮아. 다음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솟았는지,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, 그 귀신 덕분인지 저는 취업도 잘하게 되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. 그 후로 가위를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주는 것을 보니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요? 아니면 제가 힘든 나머지 들려온 환청이었을까요? 어느 쪽이었든 저에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.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